혹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서 숨이 막히듯 버겁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가는 끝도 없이 오르는데 내가 받는 지원금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내년도 정부 복지 예산안을 보면 드디어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2025년부터는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다양한 제도가 확대되고 지원 금액 또한 대폭 늘어납니다. 제가 오늘 직접 알려드릴 내용만 잘 챙기셔도 적어도 매달 수십만 원은 생활비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복지 제도와 그 혜택의 구체적인 금액,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 현장을 22년 동안 지켜본 복지 전문 정민석 PD입니다. 수많은 제도 속에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해 놓치던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 혜택이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올 변화는 바로 생계급여의 인상입니다. 그동안 생계급여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늘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리면서 지원 금액이 확실히 늘어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나라에서 정하는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 혜택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지원받는 금액이 자동으로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의 경우 지금보다 무려 5만 원이 더해져서 한 달에 최대 8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혼자 사시면서 매달 월세와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부담이 크셨다면 이 금액이 결코 작은 도움이 아닐 겁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보다 12만 원이 올라 무려 20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식비와 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모님들께는 매달 12만 원의 증액이 숨통을 트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는 60만 원, 4인 가구는 144만 원이나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생계급여 인상이 실제 가계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처럼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인상이 더욱 절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냉장고 속 식탁 위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 되는 것이죠. 내년부터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의료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급을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어머니가 몸이 아프고 수입이 거의 없어도 아들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다고 해서
항상 생활비나 치료비를 부모님께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도상으로는 자녀의 소득만 보고 지원 자격을 막아버리니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벽이 무너집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녀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 병원 문턱조차 넘기 어려웠던 많은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령 어르신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접근권이 크게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의료급여를 신청하실 때 자녀의 소득이 기준에 걸려서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료급여 제도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이 기본 원칙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세와 교육비는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의 지원이라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가 큰 영역입니다. 먼저 주거급여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세 지원금이 현재보다 2만 원에서 3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면 몇만 원, 1년이면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고 그만큼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 어르신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세 몇만 원 차이도 생활 여유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가정도 비율에 맞게 지원금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교육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생은 교육활동비가 약 12% 인상됩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약 6% 정도 지원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재비와 학용품비 같은 필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달 자녀의 학용품이나 수업 자료를 마련하면서 부담되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부족함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이 차이가 단순한 금전적 의미를 넘어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결국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인상은 삶의 기본 조건을 안정시켜 당장 내일의 생활부터 조금은 든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변화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우처는 임신부와 영유아가 있는 가정,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청년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새롭게 넓어지게 됩니다. 즉, 더 많은 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농식품 바우처는 한 달에 6만 5천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하나로마트 같은 지정된 마트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두부, 우유, 잡곡 같은
기본 식재료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쇼핑 지원 같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밥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올라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6만 5천 원은 가게에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챙기고 아이들에게 좋은 단백질 식품을 마련하는데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값이 비싸서 장바구니에서 빼야 했던 건강한 식품들을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확실하게 소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지원금이 생활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롯이 먹거리 개선에만 쓰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청년 가구가 포함된 것도 의미가 큽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농식품 바우처를 활용해 보다 건강한 식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늘려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바로 에너지 바우처의 확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여름철에는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제로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까지 포함되면서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모든 가정의 큰 고민입니다. 기름 보일러를 쓰는 농촌 가정이나 도시의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 모두 난방비는 매달 큰 지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면 매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볼 때 적어도 한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 폭염에 에어컨을 켜면 전기요금이 무섭게 올라갑니다. 특히 어르신 가정은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냉방을 충분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두려워 더위를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바우처 덕분에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면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매년 겨울이면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해 저체온증이나 건강 문제를 겪는 어르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도 냉방을 포기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줄이고 누구나 최소한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자녀 가구에 지원이 늘어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략 차원을 넘어 생활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문화 누리카드의 인상입니다. 문화 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급되는 지원금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영화 관람이나 전시회 티켓 구입, 놀이공원 이용 같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14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15만 원으로 1만 원이 인상됩니다. 언뜻 보면 1만 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상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인상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도 티켓값이 부담되어 참아야 했던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아이들과 손잡고 전시회나 박물관에 가려 했지만 경비가 걱정돼 망설였던 부모님들도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특히 문화 누리카드는 생활의 질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의식주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문화적 욕구가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다운 삶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채우는 부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문화 누리카드 인상은 바로 이 지점을 채워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문화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갈 수 있고 부모님이 함께 영화를 즐기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복지인 것입니다. 1만 원의 증액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쁨과 여유를 확대시키는 시작점이라는 점, 이것이 바로 문화 누리카드 인상이 진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변화는 대중교통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드디어 K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 달에 단 5만 5천 원만 내고 버스와 지하철을 합쳐 최대 20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교통비를 크게 절약하면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통비는 생활비에서 숨은 고정 지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병원 방문, 시장 장보기 같은 일상 이동이 반복되면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K패스는 이런 부담을 한꺼번에 줄여주는 매우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교통비로 12만 원 이상 쓰시던 분이 K패스를 활용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를 위해 자주 이동해야 하는 어르신들이나 아르바이트로 여기저기 이동하는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교통비 환급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은 교통비의 53%를 환급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 환급률이 무려 30%더 올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이동의 자유를 넓혀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비가 부담되어 외출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자유롭게 필요한 곳을 오가실 수 있습니다. 이동은 곧 삶의 활력입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손주를 만나러 갈 때도 이동 비용이 줄어든다면 생활의 만족도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결국 K패스와 환급 개선은 모든 세대의 생활비를 줄이고 이동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변화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2025년에는 무려 19만 4천 호의 공공주택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집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급은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먼저 청년 가구의 경우 높은 집값과 전세 대출 부담 때문에 독립조차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에게도 큰 기회입니다.
결혼 초기의 집 문제는 가장 큰 고민이자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공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된 계약 조건으로 신혼 생활의 출발선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령층 또한 이번 공급 확대의 중요한 수혜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거 환경은 안전과 직결됩니다. 좁은 반지 하나 낡은 주택에서 불편하게 지내던 어르신들도 공공주택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은 단순히 지붕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커뮤니티 공간과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 자체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동시에 기대됩니다.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에서 공공주택 확대는 그 자체로 큰 희망의 신호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장기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고, 고령층에게는 노후 생활이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19만 4천 호라는 숫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삶을 바꿀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변화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강화입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장기 실업자들에게 생활비와 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안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직 촉진수당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 금액이 60만 원으로 무려 10만 원이 인상됩니다. 단순히 현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상담과 취업 알선, 필요한 직무 훈련까지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청년 구직자의 경우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와 자료 구입비가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60만 원을 받으면서 심리적 여유와 경제적 기반을 조금은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 실업자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을 쉬다 보면 자신감도 잃고 재취업을 위한 비용도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생활비 보조까지 받는다면 재취업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구직자가 스스로 준비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즉, 단기적인 생활비 지원과 장기적인 취업 성공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것입니다.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누구에게나 다시 일할 기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상은 그 기회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1번째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은 보험료 납부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쓰고 나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가입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80만 원 이하라면 정부가 매달 최대 3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줍니다. 즉, 당장의 부담은 줄이고 연금 가입은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한 달에 2만 원 정도만 내더라도 정부가 그 위에 3만 원 이상을 함께 내주는 셈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지금 1년, 2년의 차이가 30년 뒤에는 수십만 원이 연금 차이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은 장기적으로 매우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서 연금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활비에 짐을 덜어주면서도 내일 노후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복지 혜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급여 인상, 두 번째는 의료급여 기준 완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인상, 다섯 번째는 농식품 바우처 확대, 여섯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 일곱 번째는 문화누리카드 인상, 여덟 번째는 K패스와 교통비 환급 개선, 아홉 번째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열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마지막 11번째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생계와 건강, 주거와 교육, 그리고 교통과 문화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변화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제도를 마련하지만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 여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몰라서 놓치고 계십니다. 알고만 있어도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잘 챙기셔도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2025년 복지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매달 오르는 물가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을 주고 치료가 필요할 때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아이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게 하며 노후의 안정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는 일입니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신청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서 한 달 한 달의 생활을 바꾸고 결국 몇 년 뒤에는 크나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부가 제도를 준비했다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선택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제도 중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와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다시 오셔서 새로운 소식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아는 것이 돈이 되고 준비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금빛 인생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